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효인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로의 불언능과 가정의 화목이 함께하는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자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창원 특례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첨단 기술형 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며 문화, 여가,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기술 연구, 전문 인력 확충 등 창원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산단이 되길 바랍니다. 전 국가 산단을 비롯한 지역 경제 미래 50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홍남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자원국가산업 50주년 기념 행사와 제60회 진해군항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내외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신 노고에 감사와 경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원국가산단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제로 에너지 시스템, 일과 일상이 공존하는 융복합 공간 조성 등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받은 차운대, 경남대와 함께 방산, 원전, 스마트 제조 연구, 글로벌 AI 공동연구센터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문 기술 양성을 통한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SBR철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마산 창원시 추가 경위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추경안은 4조 1,467억 원 규모로서 기존 예산 대비 11.8%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을 통한 시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에도 면면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별 시민 여러분,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성년날 등 1년 중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계절에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가만탄성이라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순조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올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 특례시 곳곳에 열리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하고 밝은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달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식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배홍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창원시의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4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5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20건이 접수되어 모두 2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의료 현장 정상화와 의료계획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91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상남도 주관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원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의 강문, 석동, 병암, 경하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진해의 장복산이 동에서 서로 펼쳐져 어머님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며 천혜의 바다는 진해를 지켜주는 아버지와 같은 강인함을 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진해의 바다가 세계적인 항만물류 중심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이 조성되고 가덕도 신공항 및 광역철도망이 진해 신항과 연계되면 진해는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라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항만물류의 관문으로 진해의 세계인이 이목이 쏠리면 진해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진해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창원 특례시의 미래구상과 도심 변화를 주도할 세계 속의 진해를 만들어갈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지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진해를 위해 관광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역별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지역 상황과 관광을 연계할지 고민하며 교통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먹거리, 볼거리, 숙박 등 다방면으로 도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해를 찾아올 관광객은 얼마라고 예상하시며 그들이 먹고 방문할 곳은 어디이며 숙박시설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해의 역사와 문화예술, 보존된 민속놀이가 있는지요? 진해의 관광지는 어떻게 꾸밀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종합적인 청사진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세계적인 관광지를 방문해 보면 천혜의 자연을 잘 보존하여 관광 명소로 갖고 가는 곳도 있고 도심과 어우러지는 인프라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지도 있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강과 바다를 중심으로 어우러진 이야기, 작은 조형물 하나와 창의적인 축제가 지역을 살리는 관광 콘텐츠가 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고 군항의 역사와 근대문화 유산이 있고 봄을 알리는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는 훌륭한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창원관광정책 추진 근간이 되는 창원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명수화 사업 등 창원시의 5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창원시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기본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관광 미래를 다방면으로 설계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해의 바다에 요트가 움직이는 상상, 덕주봉 전설과 안민곡의 설화를 들으며 트레킹하는 상상,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작전사령부를 탐방하는 상상, 진해 해상에서 식사를 하며 야경을 즐기는 상상, 진해 근대문화 역사길을 걸으며 알아가는 상상, 이런 즐거운 상상 속에 미래 세대가 자라는 진해 스스로 진해의 역사와 보물을 가꾸며 성장하는 진해를 위해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 실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늘길도 바닷길도 내륙의 길도 열리는 세계의 중심 진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 개발의 연계를 강화하며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 관광을 육성하면 숙박, 음식, 쇼핑시설 등 관광 명소화를 하여 지역민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고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 진해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얼굴에 봐도 굳어 있는 점. 존경하는 김익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연합,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하포구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무공 이수진 장군의 업적 재조명을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이수진 장군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수진 장군의 뜻을 기리고 또 이어가기 위해 우리 창원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수진 장군 동상이 세워진 곳이며 이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군항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은 앙골포 해전을 주제로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기도 하였으며 방위산업체를 개최하고 충무공 리더십 국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 시가 장군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덕도에서 고성군까지 이르는 진해만은 임진왜란 시기 이수진 장군이 활약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수진 장군은 임진왜란 첫 번째 성전인 옥포해전 이후 하포로 이동하여 5척의 왜군 함선을 격파하였고 연이어 적진포에서도 13척의 왜군 함선을 분쇄하였습니다. 또한 한산도 대첩 이후에는 앙골포에 정박하던 왜군 함선 40여 척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으며 웅포에서는 상륙전을 병행하여 51척의 적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이렇듯 창원시 앞바다 곳곳에 이수진 장군의 활약이 녹아있지만 정작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시의 부족한 지원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가 충무공 전적지에 대한 재조명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의 이수진 장군 유적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보존에 나서야 합니다. 앞선 급한 하포해전의 경우 그 장소가 진해구 원포동인지 마산만 일대인지에 대해 학술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이수진 장군 업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대학 등과 협업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종 학술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자치단체와 같이 이수진 재단의 설립과 유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남 여수시나 충남 아산시의 경우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이수진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뒤지지 않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재단의 설립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무공 전적지에 대한 조명을 위해 진해만이 더 넓게 보이는 장소에 가칭 이수진 센터를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예컨대 저도의 용두산은 남쪽과 동쪽, 서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섬이 없어 진해만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전망대와 전시시설을 조성한다면 진해만을 누빈 이수신 장군의 활약을 기릴 수 있음은 물론 콰이강의 다리, 로블랜드, 부산 해양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선에 나선 용기, 죽음을 무릅쓴 국가를 위한 헌신 등 이수신 장군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감이 되며 이를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우리 시 차원에서 이수신 장군에 대한 재조명 노력은 정신의 개성을 넘어서 324km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바다의 도시 창원이란 시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탄신 제479주년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수신 장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장군의 효국, 애국 정신이 더욱 빛나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덕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의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 파롱지역구 국민의힘 구정덕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라면 법 아래에서 법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의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의회는 집행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들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질 않고 부작용과 큰 피해로 돌아오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례들을 잘 정리한 팩스가 있다면 공무원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창원시 또한 무한 경쟁 시대의 가오를 되풀이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일들을 예방하여 신뢰받고 효율성을 높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공배달앱입니다. 착한 배달앱을 표방했던 전국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플랫폼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당초 대형 배달앱의 행포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배달앱 민족의 사용자 경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진화하는 배달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충고를 가볍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정도쯤은 극복할 수 있다고 아니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공공배달앱을 시행한 전국의 30여 개 지자체들의 성적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이 건시안적인 자세와 세금의 사용을 가벼이 여기고 지자체장들의 업적과 실적을 위해 쉽게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의 수소 정책입니다. 수소 산업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수소도시를 자랑하며 국내 최초 액화수소 생산, 국내 최소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3톤 탱커 트레일러 개발 및 실정, 수소 충전소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타당성 용역 등에서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성과를 위해 민간이 아닌 행정이 직접 운영하고 관여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사태입니다. 눈앞의 장애물과 위험성을 꼼꼼히 차근차근 살펴본 뒤 공공의 역량만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도 초보적이고 건시안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책임을 더 이상 시민들이 감내하고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정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마산 지역의 오래된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주민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역이 침체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말은 대형 판매점이 지역 상권의 중심에서 어시장뿐 아니라 주변 상인과 윈윈하면서 상생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창원 지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창원의 대형 판매점인 스타필드가 들었으면 주변 상권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와 오히려 빠져나가는 쇼핑객과 외지인들을 불려들어 창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사업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시장과 후임 시장의 생각 차이가 만들어낸 창원 시민의 슬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경쟁 활성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서두를 때 창원만 뒤로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SM타운이 그랬고 해양 신도시가 그랬고 웅동 개발 사업이 그랬습니다. 이제 정쟁을 내려두고 시민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동안 누가 잘했고 못했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사례를 정확히 짚어내고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듯한 지침서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여도 시장의 취지과 눈치를 살피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 순기능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5일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예측 서비스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구축 사업은 지능형 시내버스를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의 습관과 패턴을 분석한 후 그 운전자에 대해 교육,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운전자 교육을 진행하여 운전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AI를 이용하여 선제적 차량 정비에 활용함은 물론 버스 차량 점검을 통해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장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고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시내버스 난폭 운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창원 교통정책 수립에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의 본 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보면 난폭 운전 개선, 교통정책 수립의 데이터 활용이라는 문구에 관한 행정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 관련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창원시의 처음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운수업체에서는 각 운수업체 상황에 따라 통일되지 않는 안전예측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축 사업을 보도 내용과는 달리 창원시는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급가속, 급정거와 같은 난폭 운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사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무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시스템 사용에 대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인데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기계의 유지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창원시는 사업 초기에 시내버스 난폭운전 잡는 시스템으로 홍보하였지만 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등 이를 한 번도 창원시에서는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난폭운전 모니터링보다는 시내버스의 고장 진단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사에서만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연장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창원시는 이를 혈세로 지출에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의 연장 여부의 검토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보지 않은 창원시가 연장 여부를 검토만 하고 운수사에서 해당 시스템 사용을 희망한다고 해서 창원시가 그 의견에 따라 무조건 연장하는 건 잘못된 행정 절차입니다. 올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창원시 진행형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는 누구의 지시로 각 버스 운영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울러 창원시와 출연기관의 구성원들은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 그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완성된 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계획을 만들었다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행태는 건절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본 의원이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민원과 5분 자유 발언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제언에 대한 의견 반영과 민원 해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찾아가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찾아간 공무원이 누구의 지시로 갑질을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 진행형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 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시민이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그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성희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1만 차원 특례 시민 여러분, 김익은 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야양농림위원회 건성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면 동전 일반 산업단지 내 계획된 북면 국민체육시설 건립을 촉구하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북면 신도시 주민에게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약속했으며 2019년 5월 동전산업단지 내 건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듬해 2월 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지 면적 4,3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풋살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개월 뒤인 2020년 6월에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단 내 4,000평 규모의 부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체육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 매입은커녕 토지 매입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사업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본 의원은 시장님, 북면 단체 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사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커지고 있고 이제 체육과 운동은 생활의 일부분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삶의 질적 개선, 행복 추구, 사회통합 및 복지, 지역균형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서 건강정진, 체력 단련, 여가선용,
등의 역할로서 그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병리적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단으로서 체육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또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생애 주기별로 각 나이에 맞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등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스포츠가 지역의 복지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지역 자치단체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도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공동체육시설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며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도 동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북면은 방위, 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성되면서 산업의 요충지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함께 우리시 핵심 부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북면의 인구는 2013년 1만 3천여 명에서 2024년 현재 4만 4천 명까지 약 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북면 신도시에는 늘어난 주민에 맞는 행정, 문화, 복지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면 주민들은 사설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을 전전하면서 값비싼 이용료를 부담하며 다니거나 북면 고개를 넘어 어창동이나 마산에서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실망한 주민들이 북면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최근 5년간 1만 명가량의 주민들이 전입을 왔다가 북면을 떠났습니다. 동전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도 채용 공고를 낼 때 국민체육센터가 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없이 기업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북면 주민들의 입주 기업들의 바람에 귀 기울여 북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서업 더불어민주당 이우환 의원입니다. 제102회 어린이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365일 하루하루가 다 어린이날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중 이날만이라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되새기고 모든 어린이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날을 법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창원시 곳곳에서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어른들이 나서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체험을 선물하기 위해 마을 문화 한마당을 열어왔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온 마을이 나서서 십시일반 경비를 보태고 발품을 보태서 어린이들에게 마을 문화 한마당이라는 놀이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행사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어린이날 마을문화한마당은 마산 창동을 비롯해 내서읍, 풍호동, 팔룡동, 반송동, 웅남동, 감정동, 명곡동, 복림동, 사파, 대방, 상남동 등 10여 곳에서 해마다 열렸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이벤트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의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로 만들어내는 지역 공동체의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마을 문화 한마당에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하고 떡과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자신의 자녀가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뿌듯함에 큰 만족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10여 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창원시가 지원해주던 어린이날 마을문화 한마당 행사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올해는 어린이날 마을문화 한마당을 열어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창원시는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으로 연간 1억 2,1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창원시의 보조금으로 창원 용지문화공원을 비롯해서 진해 공설운동장과 마산 삼각지 공원에서 대규모의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 밖에도 10여 개의 지역에서 크고 작은 마을 문화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행사를 못하다가 지난해 다시 야외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창원시의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해 공설운동장과 마산 삼각지 공원의 어린이날 행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넓은 통합 창원시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즐기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행사는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와 10개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마을문화 한마당이 전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개 지역에 200만 원씩 쪼개서 나누어 주던 어린이날 마을문화 한마당 행사 보조금 2천만 원마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되던 200만 원은 천막을 대여하고 어린이들의 체험 재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한 푼 지출 없이 오직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로 인력을 운용하며 그래도 모자라는 비용은 지역사회가 조금씩 보태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원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민간 행사에서 이만큼 가성비 있는 행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슷한 행사가 여러 개 중복된다는 이유로 용지문화공원의 기념 행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어린이날 행사 보조금은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탁상 행정이 낳은 참사라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용지문화공원 주변에만 사는 것도 아니며 어린이가 그 먼 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중복되더라도 지역별로 분산해서 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동친화 도시다운 행정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날 마을문화 한마당 행사 보조금이 복원되어 창원시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 한마당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규 의원님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익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감정동 성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성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주차난 해소를 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중교통 분담률이 다소 낮으며 개인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에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주차장 면수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인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 차량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주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시간 이후로 길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도로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나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주차면수 확보가 많이 안 된 곳은 이러한 불법 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주차가 가능하고 어떤 때는 주차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월 주차를 등록하기도 애매하고 일 단위로 주차 요금을 내자니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심야 시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대방동과 감정동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몇 대의 차량만 주차되어 있고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남동과 사파동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역시나 많은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시간은 대략 21시경입니다. 제가 비어있는 주차장만 선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비슷하게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방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불법 주차도 감소하고 주차 공간을 찾느라 시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일부 이용자는 오후 9시에 딱 맞춰서 주차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오전 7시에 딱 맞춰서 차를 빼기보다는 조금 더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용 시간만큼 주차장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한다면 우리 창원시와 창원 시민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창원시에서는 공안지 주차장 종성 사업과 열린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안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등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린 주차장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기관, 그리고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추진되었으나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차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플을 이용해 개개인이 자신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공유 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민간 차원에서 서로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차난 해소는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된 창원시의 수건 사업인 만큼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익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의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한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1만 창원 시민 여러분, 김익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 여자 새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도심 미사용 군사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환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진해, 특히 구도심은 해군과 함께 성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감정기 진해 요항부가 설치되었고 해방 후 대한민국 해군은 진해에 자리 잡아 현재에도 해군사관학교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함께 성장한 진해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미사용 군 소유 건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도 있습니다. 재앙산동에 있는 건물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유리창도 깨져 있고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진해 서부 지역에는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가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방치된 미사용 군 소유 건물들은 도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시 차원에서 군과 협력하여 미사용 군 소유 건물의 전수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현재 유휴 군사시설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부터 파악하여 관리를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환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해 구도심에 노후되어 방치된 건물들에 대해서도 관리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진해 신경외과나 평안병원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백로탕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불 꺼진 도시에 다시 빛이 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에 대한 존중과 예우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월 기준 관내 상위 군경은 2,302명에 달하지만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을 상위 등급 1, 2등급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상위 등급 5등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대상은 51명과 405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이용 및 감면 대상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예산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 가중 등을 이유로 장기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용 대상과 감면 대상의 확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위 등급 6, 7등급의 보험가족까지 감면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억 5천만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우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인 확대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보훈가족의 전적지 순례와 보훈가족 위안 행사의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자부담 경비와 고물가로 행사 개최에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가족의 행사 예산 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국가보훈기본법은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대한민국을 창원시와 시민이 기억하고 정신적인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창원시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창원시의 임시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별증은 전자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 상황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감소 여파와 세출 수요 증가 추세가 맞물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주요 재원으로 본 예산에 일부 미반영한 법정 어부정 경비와 주요 해는 사업의 연내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94억 원이 증액된 4조 1,467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3,947억 원이 증액된 3조 3,664억 원, 특별 회계는 447억 원이 증액된 5,103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역은 세외 수입 104억 원, 지방교부세 1,242억 원, 조중교부금 469억 원, 국도비 보조금 784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1,795억 원입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 178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80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77억 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191억 원, 누비전 할인 보조금 27억 원 등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37억 원, 시내버스 운행 손실 재정 지원 50억 원, 자은 3지구 풍호동 간 도로 개설 45억 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91억 원, 전기차 보급 지원 181억 원, 청소 업무 민간 위탁금 128억 원 등 환경 분야에 511억 원, 앵지박골 체육시설 조성 14억 원, 진해 중부 지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9억 원, 의창 레포츠파크 배드민턴장 지분 교체 5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9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창원 국가산단 확장사업 송전선로 이설 30억 원, 덕종 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 사업 14억 원, 여자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변화를 창출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남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5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계산 특별위원회 구성인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인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1분과 각 상위위원회별로 2분으로 하여 모두 9분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각 상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 운영위원회 강창석 위원님, 기행정위원회 김묘정 김능덕 위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남재욱 이종화 위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이정희 위원님, 건설해야 농림위원회 전홍표 황정봉 위원님 이상 9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이자 회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설정 제4항 의료 현장 정상화와 의료계획 촉구 거래안을 상정합니다. 그날 대표 발의하신 박선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해운구 봉암동 양덕 1, 2동, 합성 2동, 구암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입니다. 작년 3월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공고 모집에 3억 원 이상의 고연봉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강원도 영월 의료원은 지난해부터 8차례 전문의 전용 채용 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의료 인력 부족과 비급여, 미용 등으로 대표되는 비필수 의료 인력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 공공의료 생태계는 곧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상남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 새벽 5시부터 진료 예약 대기를 해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아주 힘들지만 익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의료인력 확충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민들의 보건 안정을 불모로 의료 현장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응급치료를 거부당하고 정해진 수술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퇴원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검진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과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은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까운 미래에는 의료 수요가 증감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지역 필수 의료 및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안정을 위해 의료 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필수 의료 친화 공정 지불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보상 체계를 왜곡 유발하는 비급여 미용 의료에 대하여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정 보상을 통해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피해자 소통, 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 등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의료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고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참여하라. 이상으로 의료 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에 대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중 제4항 의료 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계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의료 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건의안을 박성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선명위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수록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선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록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선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에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2차 본회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